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구의 날을 맞아 인드라망의 세계관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식도 함께 열려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가 전달됩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인데 불과 3개월 전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 대한 승소 판결과 반대되는 결론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주권 면제 원칙을 들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때 국가 면제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예외를 인정했을 때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에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권리 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외교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공판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법정을 떠났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 34부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전혀 다른 결론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법원이 최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강제 집행이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책임을 돌리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판결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 흐름에 역행되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정말 그 유감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이 3개월여 만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타래는 더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15명의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가 올해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어제 오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교육관에서 3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올해 법인 예산 86억 4천여만 원, 시설 회계 14억 3천만 원, 역사관 운영 예산 6억 원 등으로 수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할머니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생애 지원, 기록 수집과 정리 사업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도 확정지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다만 올해 수정 예산안을 승인하되 구체적인 사업 실행은 종단 측이 추천하는 스님 이사가 오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다음 달 11일 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인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해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50여 년 전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 민간 중심의 환경 보호 활동에서 유래한 지구의 날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정제 희석시켜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후쿠시마 상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던 점에서 앞으로 인드라망의 세계관으로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은 알프스, 즉 다핵종 처리 설비를 거친 처리수를 배출 기준 이하로 희석해 3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태평양으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거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해서 독성이 아무리 강한 물질이라도 충분히 희석시켜서 방류를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게 과학이고 상식입니다. 충분히 희석시켜 천천히 방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지만 알프스의 성능이나 일본 정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성 오염에 대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일본 정부가 아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 상태인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인접 국가들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오염수 처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 모니터링을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수거, 정화, 희석, 방류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를 해야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또는 IAEA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난 1969년 캘리포니아주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게이로드 닐슨 상원의원과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를 중심으로 기념 행사가 개최됐고 이를 계기로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이 제정된 지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환경오염이나 기름 유출, 살충제 사용, 산림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구의 날은 오늘 바로 지금 필요한 행동에 대해서 다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부처님의 인드라망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일본 원전 오염수 등 지구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탄원서를 보내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은 정치 권력과 재벌의 위법적인 공모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지만 이 부회장은 참여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많은 중생이며 이재용 부회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체면만 따지지 말고 실용주의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미국 반도체와 코로나 백신 문제를 푸는 것도 정부의 지혜고 슬기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국민 생명을 우선한다면은 이재용 우리 삼성 부회장이죠. 이번 사면 조건이 충족을 했다면은 이번 5월 달에 대통령이 미국 가신다면서요. 홍 의원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충청권 대망론과 관련해선 과거 김종필, 이해찬, 반기문 총장 등이 중심에 있었다며 시간이 갈수록 물밑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충청권에선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충남 홍성 예산의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온라인 연등행렬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연등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식도 함께 열려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가 전달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년 넘게 이어온 문화유산 연등회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거리에서 열리던 기존 행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다채롭게 진행하는 겁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첫 연등회로 등재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하고 연등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연등회를 희망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종로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연등 행렬은 진행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 행렬은 참가단체와 사찰별로 개별적인 소규모 행사로 열립니다. 지역 연등회에서도 특징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개별적으로 공간에서 각자의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형태들이나 줌이나 이런 형태들을 서울에서 또 같이 참가할 수 있게끔 또 연결도 할 거고요. 온라인 연등 행렬에는 이름과 소원을 작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흥과 감동을 대신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앞서 다음 달 15일에는 조계사에서 연등회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식과 코로나19 국난 극복 염원을 담은 연등법회가 개최됩니다.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미뤄져온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가 문화재청에서 조계종으로 전달됩니다. 외교관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오기로 됐었는데요. 그 일정이 좀 늦어졌었습니다. 파리가 여태까지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져서 늦어졌고요. 3월 중순 이후에 도착을 해서 받았다고 저희가 알고는 있고 현재로서는 문화재청이 잘 보관하고 있고요. 청계천과 조계사, 봉은사 등 서울 도심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형형색색의 연꽃 등과 장엄 등이 전시됩니다.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버스 정류장 10군데에는 이 같은 형태의 연꽃 등이 처음으로 설치됩니다. 연등 행렬 다음 날에 열리는 전통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은 사전 제작돼 유튜브 연등회 채널을 통해 다음 달 16일에 공개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연등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은 함께 마련한 생필품을 이웃들에게 보시하고 연등 행렬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시간, 서울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이 연등을 들고 함께 도량을 걷습니다. 석가모니불 정근과 함께 조계사 경내 대웅전에서 일주문과 진신사리탑까지 연등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 나눔 연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조계사 4부대 중의 연등 행렬은 도심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약사열의 기도 정진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이웃을 위한 발언문을 통해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조계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나와 남이 함께 이익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기를 발언했습니다. 여하튼 이 환한 연등처럼 우리 사회가 빨리 밝아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한바구음을 짓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등 행진에 앞서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은 함께 마련한 생필품을 서울 종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생수와 초코파이, 세면도구 등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 종로구의 500가구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조계사의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한 공덕으로 우리 조계사 가족 모두가 희망과 용기와 환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가 마련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 나눔 연등 행렬은 오는 27일과 5월 4일, 5월 6일에도 열려 조계사 경내를 아름다운 연등 불빛으로 환하게 물들일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신공스님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BBS 불교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공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이선재 BBS 사장을 만나 비대면 상황이 지속하고 있지만 불교 포교를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공스님은 또 스님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종단에서도 새로운 포교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재 사장은 코로나19 시대 속 방송 포교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불법 홍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초대석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한 신공스님은 불교 포교와 신행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 종단의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 등을 소개하고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출가자 감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전하는 일은 불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님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득 채워주는 특별한 현장이 마련돼 주목받았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단이 서로 다른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서울 청정사에 마련된 사단법인 자비명상 총동문회의 심화명상, 배움에 목마른 스님들을 격려하고 견문을 넓혀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넘치는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 스스로 넘치는 것을 바로 관할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설법을 위해 출가 수행자의 머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스스로 낮추고 깎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경책도 이어졌습니다. 머리만 깎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깎는 그런 공부를 해서 한국 불교의 재건을 이루는 그런 좋은 인재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강의 내용은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전한 책 죽음을 말하다를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한국 제자인 청전 스님과 인연을 맺은 송광사 인호람 감원, 원순 스님이 특별 초청돼 하루 강주를 맡았습니다. 그 죽음 8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청명한 빛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 청명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안욕따라 삼약삼무리를 얻었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가졌다 소리거든요. 삶과 죽음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수행 정진은 불법의 인연을 맺은 출가자들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자는 거에 보면은 저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게 깨달음 아니겠어요? 정식 승가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자비명상 총동문회는 300명 정도의 메모도 조직으로 성장했고 다양한 주제를 정해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전하는 일에 신심을 다잡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이 어느새 인재 양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강의를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걸 또 수행을 하면서 다시 또 중생 제도를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범종단이 참여하는 자비명상 총동문회의 승가 교육은 한국 불교의 빛나는 전통을 후대로 잇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해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두 시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1500년 전 백제시대 금동신발 2점이 삼국시대 신발 유물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북 고참 봉덕리 1호분과 전남 나주 정총고분에서 주도된 백제시대 금동신발 2건과 장성 백양사 아미타 열애 설법도 복장유물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강원 춘천시 남이섬에서 경연으로 열리는 어린이 책문화축제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남이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 주빈국은 우리나라와 수교 60주년을 맞은 포르투갈로 주최 측은 포르투갈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시설들을 설치해 축제를 찾은 이들에게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는 기분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가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도심을 수놓는 대규모 연등 행렬을 만날 수 없지만 치유와 희망의 마음을 담은 연등의 아름다움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4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